우리가 이제 역사 시간에 많은 것들을 배우긴 합니다만 잘 까먹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듣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단어가 조선시대 그러면 대동법, 상평통보. 이거는 참 머릿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단어들인데 이게 다 숙종 때 만들어졌다면서요? 숙종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 왕대에서 미처 해결하지 못한 뭐 재정 과제 착수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요. 대동법, 요거는 이제 그 숙종 이전부터 있긴 한데 정비가 된 건가요?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거죠, 숙종이. 예. 정리를 하면 대동법은 지방의 특산물을 곡물로 바쳤는데 이거를 쌀로 통일해서 바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광해군 때 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쌀로 바치다 보니까 토지를 많이 가진 양반들한테, 양반 지주들한테 부담이 이제 커져서 양반들은 다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경기도에만 시행하다가 이게 차츰차츰 확대되면서 숙종대에 들어서 비로소 이제 전국적인 전국적으로. 시행을 갖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뭐 상품 유통이 발전하는 이제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품 유통이 발전했는데 계속해서 그 무거운 쌀을 막 들고 다니면서 교환할 수도 없고 뭐 그러면은 당연히 화폐가 이제 필요했겠네요. 그렇죠. 네. 화폐 보급이 이제 확대되는 것도 바로 요 시기인데요. 그렇죠. 예. 예. 대동법 시행으로 이제 금속 화폐를 이용해 가지고 좀 편리하게 유통을 하자라는 필요성이 이제 강조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동전은 그 이전 시기부터 주조는 되는데 숙종 때 상평통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널리 유통이 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유통이 잘 안 됐으니까. 그래서 뭐 대동법, 상평통포 이런 것들은 모두 영종조, 그 이후 영종조 연간의 재정제도 기틀을 다진 정책으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엽전이란 말도 이때 처음 나온 거예요? 아니요, 그 이전부터 있긴 이전부터 있었는데, 있었는데? 예. 예. 요때 상평통보가 본격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유통되면서 이제 엽전이란 말이 이제 많이 쓰이게 된 거예요. 있죠. 회자가 되고 쓰이게 그래서 된 거죠. 노래도 또 나왔군요. 엽전 엽전 열단량. 열단량이라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이 숙종이 국가 그 전반적인 분야에서 어수선했던 부분들을 막 정비하고 좀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또 의례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죠? 그런데 숙종 때 보이는 특징은 조선 왕실의 초기 흔적을 찾고 의례를 통해서 재정비하고 기억하려고 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많겠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종묘의계의 편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의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네네네네. 봐지는데요. 의계하면은 가장 일반적인 게 어떤 행사가 있을 예. 때 거기에 대한 마치고 나서 기록물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종묘의계는 특정한 행사가 끝나고 나서 한 것들이 아니고 네. 종묘에 관련되는 제도, 의식들에 대한 것들을 재정비해가지고 정리하고 그 전범들을 옛날 것들을 다시 한번 재서술한 그런 책입니다. 근데 종묘의계라고 하는 걸 새로 만들어가지고 종묘를 통해서 종묘에 있었던 왕실의 지난 역사 과거들을 정비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특히 종묘 외에 그 조선 왕실과 관련돼서 숙종이 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영휘전이라고 하는 그 왕의 의진을 모신 사당을 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도에 보면은 거기에 남산자락 아래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영희전이라고 하는 그 사당이 있습니다. 예. 여기는 위치는 바로 명동성당 옆 영락교에 있는 자리. 네. 그 영자가 영희전이라고 하는 데서 온 건데요. 숙종 이전부터 세조와 원종의 의진을 모셨는데요. 숙종이 그것을 새롭게 짓고 더 나아가서 태조의 의진을 거기다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숙종, 영조 등 왕들의 의진을 모시게 되어서 종묘 외에 또 다른 왕실의 초상화를 두고 모시는 그런 그 의식을 거행하게 되는 게 숙종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기억이라고 하면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병자호란하고 임진왜란? 예, 정말 그럴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전쟁의 역사 그런 거를 이제 기억하기 위한 것도 있었나요? 예, 그 숙종 때는 그 혼란과 그 위기, 그러니까 기근 등 어려운 시기였는데요. 그런 가운데 의례가 새로 등장하는 게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대보단이었습니다. 대보단이라고 하는 것은 명나라 황제를 모신 재단인데 두 가지가 전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모신 명나라 신종이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다라고 해서 건립을 하게 되니까 임진왜란을 기억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그뿐만이 아니라 명나라가 멸망한 것을 애도하면서 슬퍼하면서 공감하면서 건립하고 재앙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난 과거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던 시기가 바로 또 숙종 때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네요. 예. 이런 전반적인 의례에서 흥미로운 점이 어떤 부분이에요? 대보단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유교 의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네네. 조선시대의 기본적인 전제 속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인데요. 하나는 제향일입니다. 조선시대 국가 의례의 대부분은 그 계절 변화에 맞췄습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적 순환에 맞춰가 제사를 지내는 건데 특정한 날을 기념하는 것은 이 대보단이 거의 처음입니다. 그게 3월 달에 제향을 지내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명나라가 멸망한 날을 기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정한 기념일에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게 독특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돌아가신 사람에 대한 제사는 보통 보면 사당을 많이 쓰겠죠. 종묘 같은 거나든지 하는 건데 이건 제단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만약에 사당으로 만들었으면 그게 신주를 만들어야 되고 신주를 만들면 명나라 황제의 신주가 있게 되니까 뭘 모셔야겠죠. 모셔야 되고 네. 하는 것들이 네. 그 상당히 논란이 많고 그렇죠, 그렇죠. 청나라의 위협도 있고 이런데 그렇죠. 그런 걸 다 없애고 그냥 단만 두게 되는 형태.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모시게 되는 거고 모시면 되니까. 행사할 때만 네. 있게 되는 것들을 맞추어 가지고 결국은 명나라 신종에 대한 보답의 제사입니다만은 더 나아가서는 명나라의 정통성을 이어나가는 하나의 제사다라고 해서 숙종 때부터 본격화되는 그 대명의리론, 그다음에 소중화, 중화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대보단을 통해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 명에 대한 의리라든지 신의가 어마어마하게 깊었네요. 예, 그렇죠. 예. 자, 숙종의 또 다른 업적을 살펴보면 역사 바로 세우기에 중점을 뒀다는 부분입니다. 단종의 명예를 회복시켜줬다고 하는데 어떤 거죠, 교수님? 예, 그러니까 단종은 아시다시피 이제 세조의 조카잖아요. 맞아요. 예. 조카면서 억울하게 이제 죽임을 당한 인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또 이 신하들이 또 사육신이 있고, 그래서 이제 단종과 사육신 어떻게 보면 복권이 필수적인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또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면 세조의 왕위에 흠결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또 번복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그럼에도 숙종은 이제 이들의 복권을 이제 단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 논리가 그렇습니다. 숙종은 노산군에서 단종으로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지하에 계신 세조의 뜻을 계승하는 것이다. 라는 논리를 세워가지고 세조와 단종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결국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사육신도 이제 복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단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단종이라는 묘호가 그때 이제 붙게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노산군에서 단종으로 바뀌는 거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숙종에 대해서 몰랐던 많은 얘기들을 나누어 봤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시간이었어요. 일단 어떠셨어요? 이런 기회로 이제 조금 더 깊게 알게 되고 그러는 거, 또 아까 청해에서 살을 그렇게 받았다는 게 뭔가 자기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뭔가 그런 상황에서 왕으로서 그걸 뭔가 현실적으로 선택이었다고 하셨지만 가끔은 현실적인 선택이 가장 하기 힘든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감동을 받고 왕권이라고 하는 게 그 백성들이 고통에 공감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가운데서 왕권이라고 하는 걸 확립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의례적으로 보면 함흥봉궁이나 그 대보단이나 그 과거에 대한 역사에 대한 기억, 그러니까 역사를 어떻게 다시 해석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우리도 자기 견의 역사와 우리 국가의 역사,
민족의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현실 속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봐집니다. 네, 진짜 해석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자, 교수님. 인현왕후와 장희빈 얘기를 좀 오래 했는데 이 사실은 숙종이 이 두 여인에 대한 애증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숫한 옥사를 유발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것이 치세에 흠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부정적 평가들이 사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비상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제 왕권을 회복하는 데 노력한 군주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실 임진왜란 병자호란 거치고 계속 혼란을 이어왔는데 이런 사회 혼란을 좀 수습하고 네. 좀 민생을 안정시켜가지고 조선사회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왕이 아니었겠는가. 18세기 영종도 시대를 이어주는 그런 왕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한국학중앙연구원 역사 강의 영상이 궁금하시면 아래 주소로 더 많은 강의 영상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해주세요.